안녕하세요. 비다박 동행동락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인간의 궁극적 바램은 행복입니다. 행복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찾아 더 크게 키우고자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만족감, 즐거움, 희망이 조화를 이루어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풍요한 상태입니다. 곧바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고 다짐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당연히 자신 있게 맞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된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면의 습관화입니다. 건강관리도 치료에서 예방으로 선점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절한 휴식이나 명상을 통하여 용서하고 스트레스를 낮추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더 활기차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몰입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자신이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몸을 낮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희망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자신의 그릇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현재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불안하다면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알고 보면 불안감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희망과 성장에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꾸준히 발전한 모습을 바라보면 만족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노력하여 성장하는 과정은 큰 행복을 줍니다. 여유와 균형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위한 여가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좀 더 멀리 바라보며 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필요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관심사에 몰입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삶의 활력과 균형을 잡아줍니다. 관계 형성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관계 욕구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쌓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성사받고 문제 해결과 가치 창조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 5가지 궁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빠른 해답이었습니다. 이제 비타박 행복론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적 요인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 불안, 좌절감,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들에 대해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대응 방식,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나 뇌 신경물질의 불균형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이 유전적 요인과 연결되어 행복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마음 훈련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행복을 돈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정작 자신 삶의 중요한 다른 가치들, 건강, 내면의 평화 등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조건에 행복을 지나치게 의존할 때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상대적 소외감을 불러일으켜 행복감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는 자신만의 행복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사랑의 결핍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연인 간의 사랑을 넘어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정서적 교류가 부족한 상태를 포함합니다. 태도와 신념적 요인으로 운동, 식생활, 건강관리를 게을리하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행복감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완벽주의로 자신을 질책하여도 심리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에만 집중하면 성취감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집착하는 태도는 자존감을 잃고 오히려 불안감을 키웁니다. 누구나 독립성과 자율성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추구하면 타인과의 교류나 유대감을 잃게 됩니다. 행복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을 통하여 사회 경제적 가치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본질적 속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행복이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입니다. 창조주가 있다면 행복이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과는 달리 서로 비교할 수 없으니 누구나 행복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봅니다. 한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한 자신의 만족감과 관련이 깊으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기분이기도 합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행복을 인간의 뇌 활동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 몰입, 그리고 삶의 의미를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채워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상적 관점에서 행복은 주로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성장을 위한 학습이나 창조 활동과 연결됩니다. 특히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작더라도 봉사활동과 친절함이 행복한 삶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종합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행복 정진으로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면 끊임없는 욕망의 추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잉태되고 욕망의 산물은 잠시일 뿐 결국 대부분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됩니다. 한편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저녁 시간에 조용히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거나 적어보는 습관은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희망적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은 삶의 활력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행복 정진으로 적극적인 자극만을 쫓기보다는 점진적 성장과 학습은 도파민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 뇌 건강과 면역 정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는 활동, 즉 독서, 창작 활동, 자기 개발 등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몰입의 순간은 최고의 긍정적인 감정을 선사하며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줍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훈련을 통해 마음을 챙긴 일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적 관점에서 행복 정진으로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공감은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여 행복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해묵은 부부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소통 방식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규칙적인 건강 생활을 예방하고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기분 전환과 행복감을 정지시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관점을 바꾸면 위안이 되고 배울 점도 생깁니다. 현재에 집중하여 지난 후회와 미래의 불안감을 잊읍시다. 한편으로 적당한 불안감은 각종 안전을 도모하고 적당한 걱정은 약속을 지키고 일의 품질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행복 관련 세 가지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단순한 쾌락이 아닌 인간이 본래 가진 잠재력과 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진정한 만족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이며 시인인 솔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에서 비롯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스펜서 존슨은 행복이라는 선물은 세상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있다. 내가 바라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행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종합적으로 행복은 각자 삶의 의미를 찾고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면의 평화를 얻으며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박 행복론, 지금 나의 행복 찾아 더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채널 소망처럼 당신은 항상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온 세상이 즐거울 것입니다. 예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